안녕하십니까, 사경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를 파워 BI, 파워 쿼리에 관련한 부분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용량의 텍스트를 어떻게 빈도 분석해야 되는지 질문 사항이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쿼리와 파워 BI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자료가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에 대한 정보들인데요. 해당되는 연도, 일자, 언론 정보들, 통합 분류, 위치, 기간, 키워드, 그다음에 본문, 내외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키워드를 일정 기간 안에 가장 많이 출연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 키워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키워드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데이터가 자, 실제 데이터가 한 15,000개 정도의 정보가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이 키워드를 하나의 빈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키워드 빈도 분석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동일한 경우에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얘 무슨 말이냐? 여기 경북도로 나오는데 경상북도와 경북도는 다른 걸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만 빈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기 위해 자료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는 www. 다음에 statsoft.co.kr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statsoft.co.kr 접속하시게 되면 혹은 statclubmode.at 이쪽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접속을 하시는데 아마 이걸로 접속하시는 거는 거의 다 접속이 되실 거예요. stackmode.at 이걸로 접속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회원 가입은 필요 없으시고,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하고 동영상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는 동영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 관련한 동영상 부분이고요. 본 강의는 파워 BI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해당되는 대용량 텍스트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를 보시게 되면 링크, 이거 주소를 받으시면 보여드렸던 이 자료를 직접적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해당되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파워 쿼리와 파워 BI를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인데, 어차피 파워 쿼리를 진행합니다. 근데 파워 쿼리는 엑셀 2010 버전부터 진행하실 수 있는데 2010과 2013 같은 경우는 직접 다운로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2016 버전부터는 해당되는 파워 쿼리가 자체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낮은 버전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위치나 해당되는 용어는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엑셀에 포함되어 있는 파워 쿼리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파워 BI 안에 있는 파워 쿼리로 직접 편집하는 방법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자, 해당되는 이 키워드 분석을 하기 위해서라면 우선은 파워 쿼리로 엑셀에서 우선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양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엑셀에 나오는 데이터를 가시게 되면 여기 이 중간 단계가 있을 겁니다. 중간 단계에 테이블에서라고 나타나요. 요쯤 될 거야 아마. 요쯤 낮은 버전이면 요쯤 되시면 테이블에서라고 나타날 거. 다시 말하면 테이블에서라고 나타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피스 365이기 때문에 데이터 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데이터 안에, 그래서 데이터라는 부분에서 테이블에서라는 메뉴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테이블로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이 자료를 우선 표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거를 우선 표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표 형태로 만드시려면 우선 이 내용을, 이 영역을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자,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A만 눌러 주십시오. 여기서 해당되는 셀 있는 자료에서 컨트롤 A만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A를 누르시게 되면 A를 누르시게 되면 정말로 전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 전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테이블은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정말로 전체를 선택해 버리면 처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유효한 데이터들만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릅니다. 그러면 영역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유효한 데이터 영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T, 다시 컨트롤 T라고 누릅니다. 컨트롤 T. 자, 여기서 해당되는 머리글이라는 것은 변수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다시 변수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머리글을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변수명이 없다면 얘를 제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걸 제외하시더라도 불러드리고 나서 이제 변수명으로 다시 한번 지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머리글 포함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머리글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쿼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쿼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데이터로 들어가시고 해당되는 이쯤 될 거예요. 이쯤 되시면 파워 쿼리가 나오실 겁니다. 테이블에서, 죄송합니다. 테이블에서라고 나타나실 거예요. 자, 저는 현재 테이블 슬래시 범위에서라는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요. 자, 이와 같은 자료가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만 가지고 분석을 할 거예요. 다시 이 키워드만 가지고 분석을 할 건데 이 키워드를 보니까 우선 컴마로 구분되어 있네요. 그렇죠. 컴마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컴마로 데이터를 쪼갤 겁니다. 다시 컴마를 가지고 데이터를 쪼갤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행렬을 돌리고 그 다음에 오류값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오류값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1로 옆에를 다 채우고 그 다음에 합계를 해당되는 그룹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가지고 할 건데 나머지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은 요 키워드만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만 추출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본은 보관하시고 제가 다시 이쪽에 보시면 원본을 보관하시고 얘를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복제라고 나타나실 거예요. 복제 누르시고 요 부분을 제가 키워드만 넣겠습니다. 키워드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기관 요것들을 다 지워버리고요. 다시 지우는 방법은 먼저 선택 그 다음에 기관까지 먼저 Shift 누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Shift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영역이 선택이 되고요. 마우스 우클릭, 반드시 변수명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클릭하시면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앞에서부터 해당되는 기간까지 먼저 Shift 누르고 선택하시고 변수명에서 열 제거 그 다음에 키워드 이것만 놔두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뒷부분부터 마지막까지 Shift 누르고 선택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우기 열 제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키워드가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키워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우선은 컴마를 가지고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컴마를 가지고 우선은 데이터를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나누기죠. 텍스트 나누기. 홈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열분할. 그래서 홈에 가시면 열분할. 여기서 구분기호로 분리됨. 구분기호. 그래서 얘가 알아서 컴마로 구분될 거예요. 쉼표로 구분이 될 겁니다. 그 각 구분 기호에서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모두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자, 다음같이 컴마로 가지고 잘라졌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 모르니까 선행 빈칸, 후행 빈칸,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모두 없애버릴 겁니다. 안에 있는 스페이스까지 모두 없애버려야 예를 들어서 원자력 띄고 수소와 원자력 수소로 똑같은 걸로 보기 위해서 제가 스페이스를 모두 없애버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선행 빈칸, 후행 빈칸도 모두 없애버릴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라면 얘를 먼저 컨트롤 A, 컬럼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A를 선택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선행 빈칸, 후행 빈칸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라면 마우스 우클릭,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여기 보시면 값 바꾸기, 여기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는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여기 기능이 나타나시는데 여러 개를 선택하시게 되면 일부 기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컨트롤 A를 하셔서 전체 선택되신 경우에 한정해서 변환으로 갑니다. 변환은 이 컬럼 자체를 안에 있는 변수들을 변환, 삭제 가능합니다. 여기 변환에 가시면 위쪽에 서식이라고 나타나는데 아마 일부에서는 형식이라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환이라고 메뉴를 선택하시면 서식 혹은 성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공백 제거라고 나오실 거예요. 이 공백 제거는 선행 빈칸, 후행 빈칸을 모두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시 선행 빈칸, 후행 빈칸을 모두 없애버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숫자도 다 문자가 돼버립니다. 여기 있는 숫자도 모두 문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지워버릴 거예요. 스페이스는 홈에 가서서 값 바꾸기. 다시 홈에 가서서 값 바꾸기.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스페이스. 그렇죠? 스페이스를 놓고 얘를 다 완전히 블랭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스페이스 없는 자료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널이 나오는 것은 아래쪽에는 자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워낙 많은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컬럼으로 변환을 시키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하나의 컬럼으로 변환시키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전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컬럼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A 모두가 선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변수명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래서 선택한 열만 피벗 해제, 선택된 거죠. 현재 선택된 것을 하나의 컬럼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이거는 모두 하나의 컬럼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특성값은 지울게요. 특성값은 열 제거, 마우스 우클릭, 열 제거 하시면 제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값에 있는 자료들을 오류값을 없애야 됩니다. 이 오류값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선택, 마우스 우클릭, 오류 제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류를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오류가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컬럼을 하나 새롭게 생성할 겁니다. 왜냐하면 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확보라는 것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느냐, 한국이라는 것이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면 열을 하나 새롭게 추가를 합니다. 열 추가. 그래서 인덱스 열에 들어가셔서, 다시 이어서 인덱스 열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그리고 시작은 1, 그 다음에 증분은 0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1로 산출하겠죠. 모든 것을 1로 이렇게 산출을 하겠죠. 그러면 이 기준자를 놓고 이 인덱스에 해당되는 합계를 구하면 똑같은 게 있다면 몇 개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시 이것만 가지고는 빈도 분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한 부분을 값에다가 옆에 인덱스에다가 2를 다 채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값을 기준으로 동일한 거를 가지고 인덱스의 합계를 구하면 합계가 몇 개가 출현되고 있는지, 세계적이 몇 개가 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홈을 갑니다. 홈을 가시고 다시요. 제가 집단을 묶고 싶은 컬럼을 먼저 선택합니다. 집단으로 묶고 싶은 컬럼을 먼저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그룹화. 그러면 현재 있는 컬럼인 값이 되겠죠. 값. 그 다음에 합산이라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합산. 그 다음에 연산은 합계가 되겠죠. 연산은 합계가 될 것이고요. 열에서는 뭘 가지고 한다? 그쵸? 인덱스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다시 뭐라고요? 인덱스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확인 누르십니다. 그러면 여기가 좀 처리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데이터 용량이 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저는 잠깐 멈추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같이 나타났네요. 그러면 이 합산을 가지고 내림차순 한번 볼까요? 다시 합산을 가지고 내림차순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림차순을 보기 위해서라면, 홈에 가셔서, 다시 홈에 가셔서 정렬, 컬럼을 먼저 선택하셔야 되겠죠? 홈에 가셔서 요 정렬을 얘가 내림차순입니다. Z부터 진행하니까 내림차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처리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자료 자체가 워낙 많아서 얘가 조금 시간이 걸리실 겁니다. 네, 다음같이럼 가장 많은 것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닫기 로드를 할게요. 그래서 닫기 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자, 닫기 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원본은 보관이 되고요. 다시 원본은 보관이 되고, 이거를 새롭게 제가 아까 전에 쿼리를 들어가게 되면, 다시 아까 쿼리로 들어갔잖아요. 쿼리로 들어가시면 요 이름, 쿼리의 이름이 이렇게 변수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높은 버전이면 이 쿼리의 이름이 이렇게 워크시트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낮은 버전이면 그냥 시트 1, 시트 2로 나오실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름을 워크시트 이름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현재 저는 높은 버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쿼리 이름이 바로 워크시트로 도출이 됩니다. 자, 표로 만든 거 하나 있고요. 키워드로 만든 게 있네요. 키워드. 그러면 총 아까 나왔던 이 키워드가 상세 키워드가 총 몇 개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놓고 제가 합산의 개를 구하겠습니다. 합산의 개를 구하면 총 몇 개가 있느냐? 네, 총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총 개수가 3,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37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엑셀로는 각 데이터를 이렇게 반영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요약을 시키게 된다면 해당 부분은 370만 개 정보를 가지고도 12,900, 12만 9천이군요. 12만 9천 해당 부분에 대한 결과치를 도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가장 많이 출현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이처럼 해당되는 파워 쿼리를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파워 BI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